관 분께서 전화가 온 거야. 저는 새벽에 알고 보니까 너무 집중했어. 이런 얘기 너무 재밌죠? 네. 아니 걸어가면 여기 사람들이 이상한 분 많아서 원래 옆쪽에 많아. 많아. 네가 안녕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안녕하세요. 내가 영화 보러 갈래요. 아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근데 아니. 진짜 별의별 사람 많아. 자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179페이지입니다. 그쵸? 하지만 해야지. 자 아래쪽에 시트 탭 추가할게요. 더하기 눌러서. 시트 탭 추가했어요? 그리고 요거 쓰시면 돼요. 179페이지 제일 아래요? 1번이요. 1번? 1번 그림에 있는 거. 사랑받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러면은 우리 열너비와 행높이를 조절 먼저 해봅시다. 다음처럼 글자를 다 쓰면 이렇게 테두리가 넘어가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 없어진 것처럼. 이거는 셀이 좁아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D열의 열너비를 텍스트의 길이에 맞춰서 넓혀줄게요. 자, D랑 E 사이 선에다가 올려놓고 더블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열너비가 넓어지죠. 자 그리고 A열도 좀 좁혀줄 건데 선생님 이거 쓰다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대체 왜 A열을 건너뛸까?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 자 이 이유는 우리가 뒤에 이제 서식을 넣는 걸 배울 거예요. 테두리 넣고 색깔 넣고 하는 거. 근데 이때 지금 보이는 요 선이 있잖아요. 요 선이 실제로 인쇄할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두리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여기 A열에다가 테두리를 넣으면 요 열 머리끌 때문에 행 머리끌 때문에 선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래서 테두리를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보려면 여기에다가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 작성을 이렇게 B열에다 해놓고 A열은 좀 여백으로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A열을 또 뜨는 이유가 이제 인쇄를 하면 엑셀이 약간 오른쪽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가장 최종적으로 ITQ 시험이 A열에 대해서 건너뜁니다. 안 써요 여기를. 실제 이럴 때는 안 쓰지만 시험 자체도 여기를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비워놓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잖아. 좁혀도 되잖아요. 자 우리 A열에 대한 열너비를 1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열머리끄에서 마우스 우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서 세 번째 열너비 클릭 그리고 열의 넓이 1로 할게요. 1 됐나요? 다시 한 번만 좀. A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1 했어요? 자 그러면 열의 넓이가 다음과 같이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A열 마우스 오른쪽 열너비 1 김기남. 자 우리 요 마술 조화에 요거를 지워볼게요. 이걸 지울 거예요 아예. 자 그러면은 마술 조화는 5번 행이죠.
자, 지울 때는 행 전체를 지울 때는 앞에 행 머리글에서 5번 행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했나요? 그리고 중간에 삭제 눌러주면 다 지워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울 수 있습니다. 추가도 한번 해볼게요. 장르랑 제목 사이에다가 한 칸을 추가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선생님? D열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열 머리글 D 글씨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삽입 눌러주면 이렇게 한 줄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가요? 네. 학교에서 되돌리기 하면 나오나요? 네. 되돌리기 하면 다시 나와요. 자, 여기까지 저장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왼쪽에 파일 눌러주시고 파일 눌렀나요? 위에서 네 번째 저장 됐어요? 자, 그리고 찾아보기 클릭 했나요? 그 다음에 왼쪽에 USB 드라이브 클릭. 자, 그리고 오른쪽에 저희 엑셀 폴더 만들어 놨죠? 엑셀 폴더를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여기 주소창에 마지막에 엑셀이라고 써져 있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파일 이름에다가 행과 열 편집하기 쓸게요. 선생님은 없겠다. 어제 가셔가지고. 아, 해놨어요? 엑셀 더블 클릭. 여기다가 행과 열. 네. 행과 열 편집하기. 했어요? 그리고 저장 눌러주세요. 됐나요? 자, X 눌러서 끄고 X 눌러서 꺼주세요. 껐어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엑셀 다시 열어주세요. 새 통합 문서 눌러주세요. 했나요? 요렇게만 써줄게요. 자, 09/11 제가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를 요런 식으로 쓰고 엔터를 하게 되면 다음처럼 9월 11일로 바뀌게 됩니다. 나머지도 날짜를 11일 혹은 12일이 써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로 그냥 채워 넣을 거예요. 자, 이거 작성하셨죠? 자, 오른쪽 아래에 채우기 핸들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가 검정색깔 십자가로 바뀌면 끝까지 드래그해서
자동으로 채워주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자동 채우기 옵션 있죠. 요거를 클릭. 그 다음에 셀 복사로 바꿔주면 일괄적으로 다 11일이 나와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12일인 것들만 다시 수정을 하면 돼요. 여기 12일이죠.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날짜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1 뒤에다가 클릭해서 커서 옮겨주고 지운 뒤 2로 바꿔서 엔터. 네. 다시 요거 지금 12일이거든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날짜 나오죠. 그리고 요거 1을 2로 바꾸면 12일이겠죠? 지워야죠. 당연히 지우면서 해야죠, 선생님.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고쳤어요. 12. 이거 12일로 고치세요. 예. 고치시면 돼요. 아니 12일을 이거 클릭해가지고 했는데. 우클릭이 아니지. 자, 우리가 글씨를 조금 수정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더블 클릭을 해야 되겠죠? 아니야. 써요, 그냥. 선생님 단순하게 생각해. 9월 11일을 12일로 바꾸고 싶어. 그럼 1을 뭘로 바꾸면 돼? 1을 11일을 뭘로 바꾸면 돼? 12일로 바꾸면 되지. 자동 채우기. 셀 복사. 이걸 지우라고요? 더블 클릭을. 자, 그냥 쓰세요, 선생님. 안 돼. 지금 제가 쉬운 거 알려드렸는데 이해를 못하면 이걸 하나 나가요. 그냥 다 쓰세요. 그냥 쓰세요. 12일로 그냥 고치세요. 안 되시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지가 알아서 월요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신신수선 부분에 이제 서식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보이는 선들은 실제로 인쇄를 하면 안 나오는 선들이에요. 자, 위에 메뉴 우리 보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보기 클릭했나요? 예. 자, 그리고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표시라는 그룹에 보면 눈금선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예. 그 눈금선의 체크를 풀어줍니다. 다른 거 건들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선이 안 보이죠? 인쇄할 때 이렇게 공중에 떠서 나와요. 자, 근데 이게 선이 없으면 칸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시 좀 체크 좀 해줄게요. 눈금선 다시 클릭해서 체크해주세요. 했나요? 네. 눈금선 다시 클릭해서 선 다시 보이게 해주세요. 선이 없으면 셀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쭉 커놓는 게 좋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굴골과 테두리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제목부터. 자, 여기 싱싱수산 재고 현황 제목에다 대고 클릭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선생님. 여기 재고 현황이라는 글씨는 C2에다가 써진 걸까요? B2에 써진 걸까요? B2에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을 할 때 블럭을 잡지 말란 얘기야. 요것만 딱 클릭하고. 아까 보니까 블럭 잡는 분들 몇 분 봤어요.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홈에서 글꼴에서 맑은 고딕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죠? 네. 자, 이 맑은 고딕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네? 자, 그럼 글꼴 나오죠? 네. 자, 거기에서 원하는 글꼴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선생님 눈에 이쁜 건 뭐든 괜찮아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글꼴이 바뀌었죠? 크기도 좀 늘려볼게요. 여기 11이라고 써져 있는 게 글자 크기. 클릭하셔서 글자 크기를 20포인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했나요? 자, 그러면 글자 크기도 커지면서 오른쪽으로 좀 더 넘어가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때 현황이라는 글씨는 어디 셀에 써진 거예요? B2 이렇게 넘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 B2에 써진 거다. 그래서 블럭을 잡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 B2 셀만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색깔도 한번 바꿔봅시다. 글자의 색깔. 여기 글꼴에 보면 빨간색 있죠? 네. 그게 글꼴색이에요. 그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시고 글자색 원하시는 색깔 저는 파란색 넣겠습니다. 넣고 싶은 거 넣어보세요. 글자색 넣고 싶은 거 넣어보세요. 네? 됐나요? 자, 그럼 이거 제목이 표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가운데 와야 이쁘겠죠. 근데 얘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열의 넓이가 달라진다면 얘가 다시 왼쪽으로 치우쳐지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가운데 안 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줄 거냐? 이 표가 B열부터 G열까지 작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 표의 길이에 맞춰서 셀을 합쳐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할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B2부터 G2까지 블럭을 잡아야 되겠죠? 표가 G열까지니까 B2부터 G2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자, 블럭을 잡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선생님, 요게 지금 한글이 아니죠? 파포도 아니죠? 표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무조건 요 앞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안쪽에서 가운데서 시작해서 드래그 해주세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글자가 저 멀리 도망가거나 없어지거나 지워지거나 그러는 거예요. B2부터 G까지 블럭 잡았어요? 네. 선생님, B2 그거는 B열 B2 B열의 2번에 아니 B열의 2번은 여기잖아요. 쭉 드래그 G2까지. 자, 그 다음에 홈에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냥 가운데 맞춤 아니에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병합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셀을 합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맞춤이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 셀도 합쳐지면서 가운데 정렬이 같이 돼요. 그럼 가운데 맞춤을 별도로 누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요거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다른 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네? 네? 네, 다른 거 다른 거 어떤 거를 누르면? 여기 저 가운데 맞춤 여기 있잖아요. 가운데 오겠죠? 괜찮은 거예요? 안 되겠죠? 병합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이름부터 비고까지 여기도 제목 부분이니까 머리행 부분이니까 좀 꾸며봅시다.
그래서 B4부터 G4까지 블럭 잡아볼게요. B4부터 G4까지 블럭 잡아볼게요.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글꼴에서 맑은 고딕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시고 원하는 글꼴로 아무거나 바꿔보세요. 선생님 눈에 이쁜 거 뭐든 괜찮아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글자 색깔도 바꿔볼까요? 글자 색깔, 글꼴색 오른쪽에 조그만 화살표 클릭해서 취향껏 바꿔봅니다. 됐나요? 마우스 살살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선생님 페인트통 보이죠? 이게 채우기 색이에요. 배경색 넣는 거. 이거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해서 원하는 색깔로 한번 넣어보세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색깔도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씨가 좀 중간으로 와야 이쁘겠죠? 셀 기준으로 가운데 맞춤을 해줄 건데 이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는 거. 자, 우리는 가운데 맞춤을 누를 겁니다. 가운데 맞춤이 요게 가운데 맞춤이고요. 요것도 가운데 맞춤이에요. 자, 위에 거는 세로에 대한 가운데 맞춤. 위쪽, 아래쪽, 위쪽, 중간, 아래쪽 이 기준으로 가운데 맞춤 기본적으로 눌려 있고요. 자, 아래 거는 가로에 대한 거. 왼쪽, 가운데, 오른쪽. 자, 이 중에서 이거 두 번째 거 있는 가운데 맞춤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두 개 다 눌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실수로 선생님 저희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를 수 있다 그랬죠?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셀을 병합하면 왼쪽에 값만 남고 나머지 값을 잃게 됩니다 라는 경고창이 떠요. 경고창을 읽으면 웬만큼에선 다 해결이 돼요. 자, 셀을 병합하면 셀을 뭐라면 합치면 왼쪽 위에 값만 남기고 왼쪽 위에 값 뭐예요? 범위 기준으로 이름이죠. 이것만 남고 어떻게 된대? 이렇게 된대.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누르지 말아요.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름만 남고 다 지워지는 거 보이죠? 이런 경고창이 뜬단 말이야. 자, 취소 누르시면 돼요. 안 지울 거니까. 오케이? 자, 글꼴 바꾸고 색깔 바꾸고 해봤으니 이제 다음 거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아래쪽에 내용 부분도 저희가 가운데 맞춤과 그리고 글꼴 좀 바꿔볼게요. 자, B5부터 G13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셀에다가 블럭을 잡으실 때는 마우스 포인터가 셀 중간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글꼴에서 글꼴에서 원하는 글꼴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똑같이. 자, 그리고 가운데 맞춤도 넣어줄게요. 했나요? 자, 그럼 글씨 가운데 오고 가운데 정리도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테두리를 집어넣어 볼 건데 아까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얘가 테두리가 지금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죠. 그래서 테두리를 다 직접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별도로 탭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글꼴에 있습니다. 글꼴에 보면 닷점자 보이죠? 사각형? 요게 테두리 넣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체적으로 테두리 다 넣을 거니까 B4부터 G13까지 블럭 잡아 볼게요. B3부터 G13까지 블럭 잡아 볼게요.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글꼴에 밭전자 오른쪽에 화살표. 자,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모든 테두리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그 모든 테두리를 클릭을 합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다 테두리가 들어가요. 자, 여기 비어있는 데다 클릭을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럼 바깥쪽에도 얇은 선으로 들어갔죠? 근데 우리가 표 만들다 보면 바깥쪽에 좀 굵은 선으로 이제 구분을 크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쪽에. 네? 모든 테두리 아니 그 밭전자 옆에 화살표 모든 테두리 블럭을 잡을 때 B사부터 해야죠. C사부터 하셨잖아요. 자, 바깥쪽에만 굵은 선을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B사부터 G13에다가 블럭 다시 잡아주세요. 블럭 다시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글꼴에 여기 밭전자 오른쪽에 모든 그 밭전자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 되셨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자, 그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바깥쪽에 굵은 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간 거 보이나요, 지금? 안 보이죠? 셀 포인터가 들어가져 있는 테두리의 선을 가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 넣고 나서는 블럭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확인차. 됐나요? 자, 그 다음에 B사부터 G사까지 머리 부분 잡아줄게요. B사부터 G사까지 머리 부분 블럭 잡아줄게요. 잡았나요? 자, 우리 첫 줄에다가는 여기에다 이중실선 많이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중실선 넣어볼 거예요. 글꼴에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고 거기에 아래쪽 이중 테두리. 자, 역시 테두리가 셀 포인터로 가려지기 때문에 안 보여요. 들어갔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다가 클릭해서 블럭을 풀고 테두리 잘 들어갔는지 확인. 아래쪽 이중 테두리 있어요. 찾았나요? 자,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테두리를 넣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반대로 뭘 해야 돼? 지우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자, 테두리를 지울 때는 지우고자 하는 부분의 범위를 잡고요. 잡았어요? B사부터 G13까지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시고 했나요? 자, 그리고 테두리 없음 위에서 5번째 테두리 없음을 클릭을 합니다.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테두리가 다 지워져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